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혈관성 질환이 오셔서 일종의 이제 중풍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또 저희 형 이렇게 간병인이 됐죠. 그러면서 이게 환자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네. 우리 단위TV 시청자분들도 이제 50대 전후 세대가 많은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70, 80 그게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이 절대 생기면 안 되지만 사실 통계적으로 많이 생겨요. 치매, 아까 이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이고 10명당 1명 정도 되는 건데 내 부모님이 치매가 왔을 때 또 내 부모님이 중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저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요양병원, 재활병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중풍을 예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부모님들 특히 70대, 80대 중에 뇌혈관 질환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네. 사실은 치매도 뇌혈관 질환이고요. 노인성 질환이지만 그래 일반적으로 노인성 질환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뇌졸중, 뇌출혈, 네. 뇌경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중풍이 갑자기 와서 어르신이 팔을 못 움직여요. 네. 그러면 머리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무시 상태로 있는데 빨리 큰 병원에 가야 되겠죠. 네. 대학병원이든 큰 종합병원이든 가서 심한 경우에는 머리를 열어가지고 수술할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혈관이 많이 안 막혔으면 약물을 써서 환자를 빨리 회복시키는 거죠. 이걸 급성기 치료라고 합니다. 급성기 치료. 네. 네. 이런 급성기 치료가 끝나게 되면 후유증이 안 남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대부분 머리 수술하거나 중풍 오셨던 분들은 대표적인 게 이렇게 한쪽이 반신불수라 그러죠. 네. 편마비라 이야기해요. 반쪽이 마비가 되는 네. 거예요. 이런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그럼 이 후유증이 남은 것을 상급 종합병원 큰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재활병원이나 재활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는 말 그대로 재활병원에서는 이제 재활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죠. 네. 그럼 이런 병원을 선택하는 게 가장 또 기준이 있어요. 네. 재활병원이든 재활용병이든 간병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몇 명의 환자가 이 환자를 돌보느냐. 그런 조건도 제일 좋은 건 아까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가족들이 1대1로 간병하는 게 최고 좋아요. 현실상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쵸. 애도 키워야 되고 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병원에 환자분을 모셔다 놓고 우리가 간병인이라 그러죠. 네. 간병사님들한테 내 부분 잘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간병사 숫자. 내 부모님을 몇 명의 간병사가 몇 명을 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도 병원을 선택할 때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 냄새 관리예요. 냄새 관리. 네. 네. 냄새 못 나면 환자 관리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네. 거죠. 맞죠? 기본적 사무이탈, 조명켜 다 좋은데요. 냄새 나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결국은 어느 병원에 맡겨야 될지 고민하는데 아까 이제 중풍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치매는 이렇게 좀 천천히 오고 또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 기간이 이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중풍을 예로 말씀드렸던 숫자 수고 똑같아요. 그래요. 치매는 재활병원이 아니라 일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요양병원을 선택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6대1 정도의 그 간병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정도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6대1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간병비가 5, 60만 원 나옵니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 6, 70만 원 빼고요. 매달. 그러면 치료비 6, 70만 원에다 간병비 5, 60만 원 하니까 매달 120, 30만 원 나오잖아요. 이게 일반 치매 환자들 네. 요양병원 입원하실 때 나오는 비용이에요. 네. 그러면 중풍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받으니까 치료비가 더 비싸요. 그것도 별로잖아요. 그럼 120만 원에 치료비가 나오고 네. 재활치료비 포함해서 그러면 간병비 60만 원 더 해버리면 180만 원 기본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매달이에요. 일반 분들은 그렇게 매달 180만 원씩 부모님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싼 데를 또 찾게 되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여유가 된다면 네. 적어도 환자 6명당 1명의 간병인이 네,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냄새. 네. 냄새가 있다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이런 간병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면 돼요? 한 달 비용이? 일반 노인성 질환은 네. 요양병원 기준으로 한 달에 120, 30만 원 정도. 120. 간병비 60만 원, 네. 그 다음에 치료비 6, 70만 원. 네. 120 정도 발생하고요. 중풍 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비 120만 원, 간병비 한 6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큰 비용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네. 이 비용이 이제 매달 나가다 보니 결국은 싼 병원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싼 병원 가니까 간병인 제대로 없어요. 못 끼실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서비스 못 받죠. 욕창 생기고. 그런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언론에 나왔던 부정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 노출이 돼 있고 환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무시가 되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간병보험을 빨리 해주는 것들이 그러게요. 절실하네요. 예, 어르신들의 어떤 기본 인권을 지켜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간병 비용 문제로 네.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실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네네. 사례인가요? 요분 환자 사례인데요. 네. 치매 할머니예요. 왜 앉아 계시네? 예, 병실에 안 들어가고 네. 이렇게 복도에 계셔요. 왜요? 우리 이런 치매를 뭐냐면 공격성 있는 치매라 그래요. 활키고 소리 지르고 네. 꼬물고 때리고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도 활키고 막 이런 공격성 거거든요. 있는 치매. 왜 그럴까요? 다른 곳에 있다가 병을 처먹으실 때는 불안하잖아요. 낯선 곳 환경에 병실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예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네. 직원들이 그냥 할머니 작은 분이니까 네. 달랑 팔다리 그냥 잡아서 침대에 가서 묶어놓고 신경안정제 그냥 주면 네. 환자분들 편하게 주무시죠. 네. 약물에 취해서 주무시는 거죠. 직원들은 대신에 편해요. 네. 대신 환자분들은 억제제를 사용해서 약물을 썼어야 되죠. 억제수.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명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네. 우리가 복도에다 이불을 깔고 이틀 동안 재웠습니다. 그래요? 안정될 때까지. 제 PPT 동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적응하시게. 예. 그리고 이분은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네. 안정이 되셔서 병실로 들어가셨고 식사도 하시고 노래방도 하시고 되게 좋아지셨어요. 되게 편해 보이세요. 네네네. 네. 네. 좋아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분이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왜? 다 나셨나? 치매가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왜 퇴원하셨냐면 네. 우리 병원에 간병비 비싸다고 퇴원했어요. 저희가 간병비 그때 한 50만 원 정도 네. 기본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인근에 간병비를 안 받는 곳으로 가셨어요. 아이고. 그럼 거기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나올 거 아니야? 간병인을 안 받으니까 내 간병인을 풀 수가 없죠. 저희는 5명, 6명당 간병사 1명이고 거기는 간병비를 안 받으니까 환자 5, 60명당 간병사가 1명이 있어요. 아이고. 50명 다. 낮에 있고 밤에는 퇴근해버려요. 아, 밤에는 아예. 그럼 밤에 퇴근할 때 어떻게 해요? 환자 묶어놓고 아침에 와서 풀어주고 아, 기저귀 세상에. 밤에 채워놓고 아침에 와서 기저귀 갈아주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대소변 누면 대소변 누면 어떨까요? 그게 찝찝한 채로 있다가 아침에 갈아주죠. 그럼 피부가 짓물러져요. 그럼 거기 욕창 생겨요. 이 어르신 얼마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부에도 건의하는 게 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네. 돈 많은 사람 좋은 병원 가고 돈 없는 사람 나쁜 병원 가고 이런 사회 불평등 구조를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병보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대소변은 이제 수분이 있잖아요 몸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깨끗이 닦아드리고 그 우리 어렸을 때 분이 있잖아요. 분을 이렇게 해주면 파우더라 그래요. 네, 파우더. 파우더를 하면 이제 뽀송뽀송해지죠. 네네네.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매번 해줘야 되는데 네. 저렇게 밤새도록 대소변에 내가 기저귀를 찾고 있게 되면 그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찝찝함을. 그렇죠. 그리고 그게 피부에도 당연히 안 좋을 네. 테고. 그래서 참 이게 하루라도 이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가족이나 당사자가 이게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내 존엄함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사회보장제도로 네.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이사장님이 열심히 홍보하셔서 네네. 적어도 저희 네네. 70세대, 네네. 80세대들은 이 서비스를 네네.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아, 이제 지금 보면 결국 돈이 있어야 내 삶도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이론적인 거고 돈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네. 뭐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제가 2006년도부터 네. 14년 작년까지 요양병을 운영을 해왔었고요. 네. 존엄케어를 실천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아까 그 할머니 같이 돈 없어서 우리 병원 퇴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병원은 좋은 병원이지만 돈 없는 사람은 못 와요. 결국 그 어르신은 결국 돈이 없어서 더 오래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도 그냥 그 삶이 마감이 된 거죠. 그러게요. 야, 경제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서 존엄한 노후를 못 맞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간병보험을 해달라고 정부에다가 7년 동안 제가 노인병협회 기획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병보험 해야 되고 어르신들의 이 존엄한 인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 예산 문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간병보험이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그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네. 어느 천년에 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지금 현재 제도 내에서 간병보험이 되는 것을 네.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꾼 거예요. 그게 만들었던 게 네. 법주 회복병원이라고 해서 네. 요양병원은 간병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 회복병원이 재활병원이거든요. 네. 우리가 요양병원 500병상을 쪼갈려 가지고 네. 이렇게 재활병원으로 전환을 했어요. 음. 그럼 이 일반 재활병원은 뭐가 되냐면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간병보험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건강보험 보장이 되는 거죠. 지금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환자분이 100% 다 내야 되고요. 네. 이런 재활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간병비가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예전에 저희 병원에 있는 프리미엄 병동, 네. 지금은 회복병원입니다. 네. 여기 병원이 거의 호텔 같은 시설을 가지고 그러게요. 있어요. 진짜 올 호텔 대리석이고 같네요. 여기 다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TV까지 다 달려 있고요. 네. 재활처리 완전히 이렇게 호텔 같은 병원이죠. 네. 예전에 우리가 1년 반에 네. 1년 전에 이게 요양병원 운영될 때는 이렇게 4인실 쓰는데 네. 한 달에 병실료 150만 원이었어요. 병실료만 병실료만. 네. 그리고 4인 간병이 9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240. 예. 그다가 치료비 120만 원 해보니까 300만 원 넘어버렸죠. 그럼 400만 원 줬죠. 예. 360만 원 비용들이 결국은 네. 이게 병실료도 보험이 되고요. 네. 간병비도 보험이 돼요. 간병 통합 서비스로.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월 50만 원 이하의 부담이 그래요? 발생됩니다. 와, 그럼 50만 원 정도로 이 서비스를 다 받을 다 받을 수 있고요. 더더구나 더 좋은 게 차상위 계층, 네.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옛날 같으면 간병비 없으면 네. 재활용에 입원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중풍 오셔 이런 마비 있는데 여기서 정말 잘 치료하면 빠르면 3개월, 빠르면 3개월, 6개월 만에 걸어서 집에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치료 받는 게 재활 치료예요.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는 기초생활 수급비가 한 달에 30만 나오는데 간병비 60만 원씩 못 내잖아요. 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이거 치료를 포기했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도 식대 8만 원만 내고 네. 나머지는 다 보험이 되잖아요. 그래요? 야. 일반 보험 환자들은 월 50만 원이 되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월 8만 원이면 이 서비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지금 제대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방법을 찾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꾸니까 모든 환자한테 이게 다 되지 않고요. 뇌출혈, 뇌경색, 척수마비 이 재활 환자분은 이게 돼요. 나머지 분들도 안 되죠. 나머지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영역을 그 재활 환자분으로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요. 가족분들 중에서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환자 본인이 얼마나 괴롭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가족분들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존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지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치매 환자가 2025년이 되면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빨리 이런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존엄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활 환자는 그래도 이런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고혈압,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비하고 간병비에서 적어도 이제 120만 원 이상 비용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은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요? 아까 같이 재활이 필요하면 재활병원 가시면 돼요. 네. 근데 일반 노인성 환자분들 중증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요양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뭐냐면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가 있는 곳으로 치료를 하는 곳이에요. 치매가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침을 할 수 있는 것이 요양병원이에요. 그럼 요양원은 뭐냐면 의사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님들이 돌봄 서비스만 하는 곳이에요. 돌봄 서비스만. 아까 같이 담임선생님 말씀하셨던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치매 오셨어요. 근데 내 월 소득이 한 달에 간병비 60만 원, 치료비 120만 원 정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치매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셔서 돌봄만 해줄 수 있는 곳을 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굳이 요양병원을 안 가시고 요양원을 가시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비용만 내시면 이 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니고요.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로 인해서 이 간병비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보장 제도가 아직은 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상에 맞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재활이 필요하면 재활병원에서 가고 이거는 간호간병 통합서도 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요양원은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로 간병 보험이 되고요.
요양병원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양병원이 왜 가야 되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요양병원을 가시되 내가 치료가 필요 없고 경증이 환자다 그러면 요양원을 가셔도 돼요. 그러면 굳이 120만 원 안 내고 60만 낼 수도 있죠. 네. 그거는 보호자분들이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60만 낸다고 해서 서비스가 안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앞에서 제가 지금 오땡이거든요. 55입니다. 그러면 네네. 저는 5년 뒤에 한갑이고 10년 뒤엔 65살인데 65살이 되면 유엔에서 정한 이제 공식 노인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치매 환자가 거의 10명에 1명꼴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혼자 지내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또 병치레 기간도 길고. 이럴 때 보호자가 있으면 참 좋은데 자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나 몰라라 한다든가 각자 이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나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가 네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생겨서 우리 노인들 또 저희가 다 맞이할 삶이잖아요. 이런 존엄한 삶, 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단TV 시청자분들께 우리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 단위TV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어르신들 간병비 때문에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간병보험이라는 게 빨리 제도화가 돼서 이제 돈 없어서 좋은 서비스 못 받고 치료 못 받는 이런 일들은 아직부터 발생하지 않게 그렇죠.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